안녕하세요.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가지고 왔는데요. 헤르만 헤세 하면 너무 유명해서 다들 한 작품씩은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데미안을 예전에 읽었을 때 왜 사람들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이렇게 말을 하는지 이유를 아하 하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데미안을 자녀나 조카가 있으신 혹은 청소년이 있으시면은 먼저 읽어보시고 책을 추천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타르타는 무슨 내용일까, 어떨까 하는 기대를 진짜 한아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데미안이 유소년기에 성장하는 이야기라면 시타르타는 성장소설이긴 한데 인생 전반을 다루고 있어요. 스케일이 훨씬 더 좀 더 방대하고 다 읽고 뭐랄까 좀 한층 자기를 반성해보면서 가라앉게 하는 그런 소설이에요. 가라앉게 한다는 의미가 슬퍼서나 자신을 비난해서가 아니라 좀 무언가 좀 큰 존재를 봤을 때 내 안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소설이었고, 스타르타는 제목과도 같이 인도가 배경인데 카스트제도 있잖아요. 신분을 나눠놓고 계급 중에 우리가 아는 브라만. 소설에서는 브라만의 다른 이름은 바라문 계급으로 나오는데 종교나 교육을 담당하는 최고 상위 계층의 아들로 태어나요. 시타르타라는 주인공이 특유의 영특함과 능력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 심지어 절친 고빈다라는 인물에게까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북돋게 하는데요. 그렇게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사문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풍족한 재산과 모든 것을 박차고 고행길을 고빈다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많은 기술을 배우고 사색을 하면서 지내지만 행복하지 않고 열반 경지에 오르지 못하고 부처라고 불리우는 고타마라는 분도 만나지만 친구 고빈다랑은 달리 그를 따르지 않고 이제 떠나가게 돼요. 스타르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세속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살다 보니 사문에 비친 그에게서 사라져버리고 바닥까지 이제 불쾌하고 불안한 마음이 자리 잡게 돼요. 이제 속세에 찌들어가지고 그가 항상 비판해 오던 이제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었다가 세속적인 삶을 시작할 무렵 만났던 이제 뱃사공을 만나서 다시 뱃사공으로 살아가면서 강으로부터 이제 듣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 다른 책들은 이렇게 줄거리를 말씀을 안 드리는 편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책의 내용을 완전 모르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스타르타가 어떻게 성장하고 생각이 변하면서 이제 그의 영혼의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의 영혼의 빛깔이 변해가고 다듬어지는지가 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내용이 흥미롭게 느껴지신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소설입니다. 제가 시타르타에서 감명받은 포인트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생을 바친 시타르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전문가든 혹은 어떤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든 사실 똑같겠지만 시타르타는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장인이 되기 위해 한 우물을 파는 모습도 사실 굉장히 멋진 모습이지만, 스타르타는 큰 목표는 유지하되 작은 한 계단 한 계단을 이제 넘어갈 때 다른 친구들 혹은 바라문들이 수행하는 길이라면 전혀 상상도 못할 방법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직하니 배움에 다다를 때까지 진행을 하는데, 그 모습이 좀 제가 추구하고 싶은 모습이면서도 좀 멋지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워 보일 때도 있었던 모습인데요.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리스인 조르바와 약간 비슷한 느낌의 소설이었는데, 저한테는 그리스인 조르바는 1년 넘게 전에 리뷰를 했었는데 저는 특별히 큰 감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밌긴 재밌었는데 막 다른 분들이 그렇게 조르바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것만큼 저는 부럽진 않았거든요. 자유로운 삶은 부럽고 현실에 충실한 것도 좋아 보였으나, 좀 시타르타는 그 현실에 충실하고 완전히 새로운 타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조르바의 자유로움과 좀 더 다르지만, 만약에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어보셨으면은
저만의 추천이지만 시타르타랑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친구 고빈다와 시타르타를 이제 보면서, 책의 내용에서 보면서 거의 비슷한 인생을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듣고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느끼고 발전해 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의 가르침보다는 정말 자기가 체득하고 스스로 이제 체험하는 배움, 그리고 스스로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고요. 시타르타와 고빈다는 친구임에도 마치 상하 관계까지는 아니어도 좀 1인자와 조력자 느낌인데, 참 끝까지 변하지 않는 캐릭터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심심하기도 하면서도 정말 저 배움의 자세 때문에 그 둘의 차이가 생겼는지라는 혼자만의 그런 궁금증도 갖겠고,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인들은 학창 시절부터 배움을 혼자 하는 것에 좀 익숙하지 않고 서툰 편인데, 그럼 어쩌지?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자신의 틀을 깨지 못하면 인간관계도 변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시타르타 소설을 읽으면서도 느꼈고요. 어쩌면 고빈다, 친구 고빈다는 시타르타 덕분에 지금의 고빈다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타르타는 진정한 진리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라고, 어떤 의견은 반쪽만으로서 완전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어떤 의견을 꼭 흑백 논리로 나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토픽에 대해서 한쪽 의견만 듣는 것은 그 전체를 못 봐서 사실 반쪽만으로 그걸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 또 이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좀 항상 자기가 설명하고 싶은 것에서 멀어질 때가 있는데, 아무리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개념이라도요. 그럴 때가 저는 있거든요. 그러면서 듣는 것의 힘도 소설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소설을 통해서 또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시타르타는 생각보다 짧지만 그렇게 짧은 내용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흡입력도 굉장히 좋은 소설이고, 그리고 두께도 굉장히 얇고 해서 주말 정도면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 독서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아 반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포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도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는 제가 저번 주에 리뷰한 타이탄의 도구들에서도 되게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읽을 때마다 다른 곳에서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읽어보셨더라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안 읽어보신 분들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소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